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그 남자는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그동안 놓쳤던 그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남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 때 보이는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한다. 이 패턴을 알면 연애에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신호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는 행동이다.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때는 갑자기 다가오지 않는다. 천천히 조금씩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온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 공간이라고 부른다. 연인이나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낀다. 남자는 이 점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힌다. 갑자기 다가갔다가 거부당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오면서 반응을 살핀다. 만약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으면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온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가르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두 번째 신호는 살짝 대담한 말을 해보는 것이다. 남자의 감정이 고조되면 은근히 고백 같은 말을 던진다.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 같은 말이 그 예다. 이런 말투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도 많을 것이다. 솔직하게 고백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한 방어적인 표현이다. 그는 당신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는 용기를 얻는다. 반대로 우리는 친구잖아라고 하면 그는 물러선다. 이렇게 상대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호는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는데 너에게만 이렇게 한다는 뉘앙스의 말이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민지 씨한테만 말하는 건데처럼 비밀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는 민지 씨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도 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당신도 그에게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다. 준호 씨랑 이런 거 처음이야 라고 말해보라. 발렌타인데이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는데 준호 씨에게만 준다고 해보라.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 네 번째 신호는 일부러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계속 적극적으로 다가오던 남자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질 때가 있다. 이것은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남자는 자신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항상 자기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면 걱정이 된다. 혹시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부러 물러서서 당신이 먼저 다가오는지 확인한다. 만약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그는 안심한다. 아, 그녀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관심을 보여주면 그는 다시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이상형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라는 질문은 거의 필수로 나온다.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자기가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키는 몇 센티가 좋아, 근육질이 좋아, 마른 체형이 좋아, 이런 질문들을 한다. 당신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계산한다. 만약 자신이 조건에 맞으면 자신감을 얻는다. 조건에 전혀 맞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희망을 품고 계속 노력한다. 6번째 신호는 대담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시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스킨십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호감도가 높다는 증거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분위기를 많이 탄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나 로맨틱한 장소에서 시도한다. 그는 당신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7번째 신호는 사적인 만남에 자주 초대하는 것이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 외 시간에 만나자고 한다. 퇴근 후 밥 먹으러 가자거나 주말에 같이 영화 보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고 싶다는 의미다.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어 편하게 대화하기 어렵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것이다. 자주 초대할수록 그의 관심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초대가 거의 없다면 연애 감정이 약할 수 있다. 8번째 신호는 대화할 때 눈을 자주 마주치는 것이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진지함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남자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중요한 신호다. 사실 눈을 계속 마주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노력해서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뜻이다. 추가로 상체가 당신을 향해 있는지도 확인해보라. 몸이 당신 쪽으로 향해 있다면 관심이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다. 9번째 신호는 다른 남자를 일부러 칭찬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도 확인 작업의 일종이다. 민지 씨는 태호 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말한다. 이때 당신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니야, 태호 씨는 내 스타일 아니야라고 하면 그는 안심한다. 경쟁자가 하나 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다른 남자를 칭찬하는 것은 그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속어법으로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려는 시입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양쪽 호감을 확인하려 할 때 보이는 9가지 신호를 알아보았다. 이 신호들을 알면 그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호만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당신도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관계가 발전한다. 그가 다가오면 당신도 한 걸음 다가가라. 그가 특별 대우를 하면 당신도 특별함을 돌려주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다. 불교에서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서로에게 베풀고 받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한쪽만 노력하면 지치게 되어 있다. 양쪽 모두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진정한 사랑이 싹튼다. 이제 각 신호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자. 거리를 좁히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부터 분석해보겠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 속에서 존재 가치를 느낀다.
특히 호감 있는 상대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이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가까운 거리에서 유대감을 형성해왔다. 이런 본능은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남자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유대감을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남자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번에 너무 가까이 가면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자신의 욕구만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절한 속도로 다가가는 것이다. 당신이 그의 접근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안심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진다. 대담한 말을 하는 심리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고백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당하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농담처럼 던져보고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애매한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당신도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솔직한 소통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실된 말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가르친다. 만약 그가 애매하게 말한다면 당신이 먼저 명확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 무슨 뜻이야? 라고 직접 물으면 오해가 줄어든다. 특별 대우 발언의 심리도 살펴보자. 인간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보다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다. 남자가 당신에게 특별 대우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당신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동시에 당신도 그를 특별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일부러 물러서는 행동은 불안에서 비롯된다. 남자도 연애에서 불안함을 느낀다. 내 마음만큼 상대도 나를 좋아할까라는 의문이 있다. 항상 자기만 적극적이면 불안감이 커진다. 혼자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물러서서 상대의 반응을 확인한다. 이것은 공평함을 원하는 심리다. 사랑의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불교에서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가르친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서로 비슷한 정도의 마음을 주고받아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상형 질문의 심리도 흥미롭다. 남자가 이상형을 물을 때 그는 자신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신감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상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처음에 생각한 이상형과 전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함께할 때의 느낌이다.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경계한다. 특정 조건에 집착하면 진정한 인연을 놓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대담한 스킨십의 심리도 알아보자.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증거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로맨틱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시도한다. 갑작스럽거나 강제적이면 역효과가 난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사적인 만남 초대의 의미도 깊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다. 둘만의 시간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자주 만남을 제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뜻이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다. 불교에서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함께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가르친다. 데이트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상대에게 집중하라. 그 순간에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다. 눈 마주침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다. 눈을 마주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며 친밀감을 높여준다. 그래서 눈을 자주 마주치는 커플은 더 행복하다. 남자가 당신과 눈을 마주치려 노력한다면 중요한 신호다. 그는 당신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도 눈을 피하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라. 다른 남자를 칭찬하는 심리는 복잡하다. 사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다.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안심한다. 이것은 불안에서 비롯된 확인 행동이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 신호만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다면 솔직하게 대화해보라. 나도 너에게 관심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불교에서는 진실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거짓 없는 소통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가르친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솔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사랑을 키운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자. 그가 거리를 좁혀올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편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것이 그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 그가 대담한 말을 할 때 당신의 반응이 중요하다. 관심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라. 농담으로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가 특별 대우를 언급할 때 당신도 특별함을 돌려주라.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가 물러설 때 당신이 먼저 다가가라. 그것이 그에게 큰 안심이 된다. 이상형을 물을 때 솔직하게 대답하되 그도 해당될 수 있음을 암시하라. 대담한 스킨십이 오면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물론 불편하면 거절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반응이다. 사적인 초대가 오면 가능한 한 응해주라. 그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라. 눈을 마주칠 때 피하지 말고 바라봐주라. 당신의 눈빛도 그에게 많은 것을 전달한다. 다른 남자를 칭찬할 때 당신의 진심을 말해주라.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라.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의 신호에 적절히 응답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의 호감도 의심하게 된다. 그가 정말 나를 좋아할까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친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그의 신호를 믿고 당신의 마음도 열어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다가가라. 아름다운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연은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해보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당신의 연애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